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챕터 4입니다. 2022년 제1회 기출문제예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위험물에 대해 증기 비중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증기 비중 어떻게 구합니까? 29분의 분자량으로 구하죠. 자, 그러면 각 물질의 분자량만 알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황화탄소예요. 자,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CS2니까요. 얼마입니까? 분자량이 12 더하기 32 곱하기 2 하니까 76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76을 29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2.6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산 과정과 답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증기 비중은 29분의 76, 2.6에서 답 2.6에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예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CH3 분자식이 CH5죠. 자, 그럼 분자량 얼마입니까? 이거? 1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6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요 계산하면 20에 44네요. 그죠? 그러면 증기비중은요. 44를 29 나누면 되죠? 자, 44 나누기 29 하면 1.52가 되겠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벤젠이에요. 자, 벤젠의 분자식은 C6H6 1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6을 하면 얼마일까? 이거 78이네요. 자, 78을 29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78 나누기 29 하면 2.69 돼서 답 2.69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번이에요. 에틸렌을 염화구리의 촉매하에 산화시켜 생성되는 물질로 인하점이 마이너스 38도씨, B점이 21도씨, 연소 범위가 4.1에서 57%인 특수 인화물에 대하여 다음에 물음에 답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알아낼 수 있죠. 인하점이 38도씨니까 뭡니까? 특수 인화물? 아세트알데하이드죠. 아세트알데하이드. 화학식은 CH3, CHO가 되겠네요.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 뭐야? 시성식. 뭐를 표현해서 나타낸 식이죠? 자, 작용기를 표현해서 나타낸 식이죠. 작용기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CHO가 뭘 얘기해요? 포밀기죠. 포밀기로 나타낸 거죠. 하이드기, 알데하이드기. 그래서 CH3, CHO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나의 증기비중. 우리 금방 앞에서 배웠는데, 그렇죠? 어떻게 나왔죠? 어떻게 됩니까? 분자량을 뭐로 나눕니까? 29로 나눈 거죠. 그럼 얼마예요?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24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44네요. 그래서 44 나누기 29 하면 얼마야? 1.52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다예요.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 탱크 저장소의 저장 시 저장 온도. 그죠? 보호 없으면 뭐래도? 사망이라 했죠. 그래서 어떻게 40도씨 이하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번 볼게요.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이며 수용성인 물질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이니까 얘는 몇 석유류예요? 제2석유류죠. 석유류. 2석유류면서 뭐인 거예요? 수용성인 거 찾으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숫자만 쓸게요. 아세트산 제2석유류면서 수용성이네. 이거 맞네요. 자, 메틸알코올, 이건 알코올류죠. 네, 폼산, 제2석유류면서 뭐예요? 이것도 수용성, 이것도 맞네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개미산, 의산 그러죠. 그 다음에 나이트로벤젠, 어떻게 됩니까? 몇 석유류예요, 이거? 제3석유류죠. 제3석유류면서 뭐가 됩니까? 이거는 비수용성이죠. 그 다음에 글리세린은요, 제3석유류면서 이건 뭐야? 수용성이죠. 그래서 답은 뭡니까? 아세트산과 폼산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수용성. 그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다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다. 수용성. 위험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성 위험물. 제1, 2, 3 뭐만요? 석유류만 정리하겠습니다. 그 앞 글자만 쓰겠습니다. 자, 먼저 제1석유류예요. 1석유류. 그리고 두 번째 제2석유류. 반드시 알고 계셔야죠. 세 번째, 제3석유류. 앞 글자만 쓸게요. 세 번째, 제3석유류. 자, 제1석유류에서 수용성인 거 뭐 있었죠? 수용성인 거 먼저 의산메틸, 그렇죠? 의산메틸, 의산메틸, 그렇죠? 개미산메틸, 폼산메틸, 그러죠?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아세토니트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의메틸, 의산메틸, 아세토니트릴, 그 다음에 피리딘, 그렇죠? 피리딘 있었고, 사이아나수소, 그 다음에 아세톤 있었어요. 아세톤.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의산메틸, 그 다음에 아세토니트릴, 피리딘, 사이아나수소, 아세톤. 이건 아세톤입니다. 아세톤. 그 다음에 제2석유류에서의 수용성 뭐 있었죠? 제2수용성. 자, 먼저 개미산, 의산, 그 다음 폼산, 그 다음에 초산 또는 아세트산. 그렇죠? 그 다음에 아크릴산, 그 다음에 하이드라진, 그 다음에 에틸셀루솔브. 요 5개가 제2석유류 중에 뭐야? 수용성이었어요. 다음에 제3석유류에서는 뭐였죠? 에틸렌 글리콜하고 뭐였죠? 그렇죠? 글리세린. 그래서 요거 반드시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지금 여기 시험 문제 나온 게 뭐죠? 요거죠, 요거. 개미산. 폼산이죠. 폼산이니까 개미산, 의산. 의산, 개미산, 의산, 폼산이고요. 그 다음에 초산, 아세탈. 요거 2개 나온 거죠. 요거 2개. 자, 인하점까지 외우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일부만 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제3류 위험물 중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5가지만 쓰시오 그랬어요. 자, 3류 위험물 크게 4덩어리 나눴어요. 칼날리, 황린, 알칼리토, 유금속, 수인탄. 그렇죠? 위험 등급만 보면 갖고 놀다. 1, 1, 2, 3. 2개만 쓰면 되네요. 위에 거 2개. 그래서 칼라알리니까 칼륨, 맞죠?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알리니까 알킬알루미늄, 그 다음에 알킬리튬, 그 다음에 황린까지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5개 저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대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의 너비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그렇죠? 이거 당연히 암 계시죠? 요거. 보겠습니다. 5개 저장소예요. 5개 저장소. 5개 저장소의 보유 공지. 5개 저장소의 경계 표지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다만 요거. 4류죠. 4류.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개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다음 표에 의한 공지 너비 얼마인다? 3분의 1로다. 이게 좀 중요하다 했어요. 이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 2, 5, 2서 기억합니까? 1, 2, 5, 2서. 그래서 1, 2, 5, 2, 서. 그래서 10배 이하, 20배 이하, 50배 이하, 200배 이하, 200배 초과. 1, 2, 5, 2서. 그리고 보유공지는 359 게임하면서 12, 15. 그렇죠? 3, 5, 9 게임하면서 12, 15로 외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정수량 10배 이하요. 1, 2죠. 1, 2. 그렇죠? 1, 2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1, 2, 5, 2, 소, 3, 5, 9 게임하면서 이건 몇 미터 이상이? 3m 이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이거는 5이니까 얼마예요? 이건 원래 9m 이상이 되겠네요. 요걸 가지고 볼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다만 뭐요? 46.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하고 6류 위험물. 자, 먼저 볼게요. 자, 3m 이상이에요. 제1석유류. 그냥 쓰면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이거 3m 이상. 제2석유류 해당 없네요. 이것도 그대로 3m 이상 쓰면 되겠네요. 다음에 50배 이하일 때 제2석유류, 이것도 4석유류, 4주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도 몇 미터 이상? 9m 이상 쓰면 되고, 제3석유류도 얼마예요? 9m 이상 쓰면 되겠네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제4석유류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보유공지 몇 번에? 3분의 1 이상으로 했죠. 그럼 얼마입니까? 9m에 3분의 1 이상이니까 얼마야? 3m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6번 볼게요. 다음의 위험물을 적재 운반 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 이건 문제 많이 나오죠, 지금 이거? 1, 6, 2, 4, 5, 3, 4, 4, 5. 그 얘기하는 거죠. 단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다라고 했어요. 뭐 쓰라고 했어요? 요거 그랬죠? 요거.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했어요. 자, 1, 6, 2, 4, 5, 3, 4, 4, 5. 선분이 연결된 것끼리 뭐한다? 혼재가 가능한 거죠. 문제는 혼재가 가능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먼저 보겠습니다. 제2류 위험물하고 혼재가 가능한 거. 자, 2하고 선분이 연결된 거 뭐예요?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제4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거. 제4류 어디예요? 제2류 위험물, 그 다음에 제3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다예요. 제6류 위험물이에요. 제6류 위험물은 어디랑 연결됐어요? 아, 제1류 위험물하고 쓰시면 되겠네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7번이에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동식물 유류를 아이오딘 값에 따라 분류하고 범위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요거 제가 이론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못 쓰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나온 김에. 자, 먼저 해설 문제 볼게요. 자, 아이오딘 값이에요. 아이오딘 값. 유지 100g에 흡수되는 아이오딘의 g수를 말하며 유지에 함유된 지방산의 불포화도 안정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낸다 해서 요 아이오딘 값도 물어봤다고 했어요.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유지 100g에 흡수되는 아이오딘의 g수, 그게 아이오딘 값입니다. 다음에 이제 동식물 유류는 크게 몇 가지 나온다? 아, 세 가지 나는 거죠. 뭐로 나나요? 건, 반, 불. 그래서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나누고요. 이거는 아이오딘 값에 대해서 어떻게 나죠? 건성류는 아이오딘 값이 130 이상, 반건성류는 100초가 130 미만. 그 다음에 불건성류는 130 이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종류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종류 어떻게 됩니까? 앞글자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건, 아, 들, 동, 해, 대, 정사. 그렇죠? 암기하셔야 되고. 다음에 반건성류는 반참으로, 맞죠? 반참으로 옥, 쌀, 콩, 청, 채, 면을 먹었다. 그 다음에 불건성류는 불면, 고소대, 올피야, 땅팜에서 반드시 종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아이오딘 값에 의해서 분류하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분류하고, 건성류는 아이오딘 값이 얼마예요? 130 이상. 불건성류는 아이오딘 값이 100초가 130 미만. 그 다음에 반건성류는, 불건성류죠. 다시요. 반건성류는 아이오딘 값이 100초가 130 미만. 불건성류는 아이오딘 값이 100 이하이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에 대하여 각 물음의 답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제4류 위험물들 제1석유래요. 그래서 비수용성이다. 외관이 무색 투명하고 방향성을 가지는, 여기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을 가진 휘발성이 강한 액체이다. 어느 정도 짐작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죠. 분자량은 78이고 인화점이 마이너스 11도씨다. 뭐랬어요 이거? 이거죠. 벤젠이죠. 벤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요게 마이너스 11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물어보는 위험물은 뭐야? 벤젠이죠. 어떻게 됩니까? 화학식이 C6H6가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위험물의 명칭, 이름 뭐예요? 벤젠. 벤젠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구조식이에요. 구조식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렇게 된다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중결합 이렇게 하나씩 띄어서 있는 거 육각형에다가 그리시면 되고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집유 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장치 어떻게 해서요? 잘 안 녹아서 기름하고 어떻게 돼요? 분리해야 된다 했죠? 무슨 장치인가?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자, 요거에 관련된 것만 좀 보겠습니다. 다에 관련된 것만. 요거죠. 2번. 자, 다의 2번입니다. 배수구,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 온도 20도씨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 이거 뭐 의미하는 거야? 잘 안 녹는 걸 얘기하죠. 물에 잘 안 녹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한다? 말 그대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 뭘 설치한다? 집유설비에 기름까지 분리하는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해서 유분리 장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주유 취급소에 설치하는 탱크의 용량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보기 오겠습니다. 자, 고정 주유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로서 몇 리터 이하인 것. 그렇죠? 자, 고정 주유 설비, 자동차에 기름 집어넣는 설비죠. 얼마입니까? 5만 리터죠. 5만 리터 이하일 것. 다음 두 번째, 고정 급유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로서 몇만 리터 이하인 거. 자, 급유 설비는 뭐예요? 탱크로리에서 말 그대로 그 주유 취급소 탱크에다 집어넣는 거죠. 기름 집어넣는 건 아니면 일반적으로 용기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걸 우리가 고정 급유 설비라고 했고, 요
저 용량도 얼마나 였죠? 이것도 5만 리터죠. 5만 리터 이하일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로서 몇만 리터이죠? 보일러는 보만 해서 얼마야? 아, 만 리터 이하입니다. 보만, 만 리터 이하. 다음에 마지막에 폐유, 휘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몇 리터 이하인 거? 이 폐유 관련된 거 몇 리터예요? 아, 2,000리터입니다. 그래서 2,000리터 이하 해서 이것도 수치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반응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어요. 단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황린의 연소 반응이에요. 자, 기억. 황린이 뭡니까? 이게 P4죠. 화학식이. 이게 연소가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P하고 O가 만나서 P2O5는 뭐예요? 오산화인이 발생되고. 이건 뭐예요? 무슨 가스예요? 유독가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발생합니까? 오산화인이 발생한다. 명칭을 쓰라고 했으니까 뭘 써야 돼? 이름을 써야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산화인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기억. 그다음에 니은. 황린과 수산화칼륨 수용액의 반응이에요. 자, 황린과 수산화칼륨이죠. KOH하고 수용액이니까 물도 반응을 해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죠? 여러분들? 차인산칼륨 기억합니까? 차인산칼륨에서 KH2PO4 차인산칼륨이 발생되고 뭐 발생하죠? 포스핀 발생, 포스핀. 그랬을 때 요거는 고체고 요거는 뭐야? 기체잖아요. 이게 맹독성 기체 유독가스 맞네요.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이거는 포스핀이라고 써야죠. 포스핀. 자, 차인산칼륨이라는 거 요거 KH2PO4 발생한다는 거. PO2죠. PO4가 아니라 PO2죠. PO2. 요거 다시 볼까요? 요거. 원래 H3PO4가 이게 인산이고 여기서 산소 하나 빠져나간 게 H3PO3가 뭐예요? 이게 아인산이고요. 다음에 여기서 산소 2개 빠져나간 게 H3PO2가 이게 차인산이고 그렇죠? 그리고 요 차인산이 이온화됐을 때 그래요. H 플러스하고 H2PO2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얘가 뭐랑 결합하는 거예요? K 플러스하고 결합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PO2가 되는 거죠. 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차인산 칼륨이라는 거에서 여기서는 뭐가 발생한다? 포스핀 발생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이제? 아세트산의 연소 반응이에요. 아세트산의 연소 반응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자, 아세트산은 어떻게 됩니까? CH3COOH죠. 얘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 C하고 O가 만나서 CO2 발생하고 그 다음에 H가 O랑 만나서 H2O 발생해요. 여기 유독가스 있어요? 없죠? 이산화탄소 보니까 없죠? 해당이 없으니까 이거는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네 번째, 인화칼슘과 물의 반응이에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인화칼슘과 물의 반응입니다. 인화칼슘과 물의 반응. 자, 인화칼슘의 화학식이 어떻게 됩니까? 인화칼슘. 인하고 칼슘이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칼슘은 2 플러스고, 그렇죠? 이는 3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CA3P2가 되겠네요. 이게 인화칼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CA3P2가 뭐랑 만납니까? 물과 만나는 거죠. H2O죠? H2O.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나눠지고 얘는요 CA2 플러스하고 P3 마이너스 나눠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CaOH2 수산화칼슘하고 뭐가 발생됩니까? PH 포스핀 발생하네요. 얘는 고체이니까 뭐예요? 유독성 가스인 포스핀 발생하네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쓰시면 돼요? 포스핀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마지막 과산화 바륨과 물의 반응. 자, 과산화 바륨 제1류 위험물 중에 무기과산화물이죠. 어떻게 씁니까? BaO2죠. BaO2가 뭐랑 반응하는 거예요? 물과 반응을 해요. 물과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얘는 BaE 플러스고, 얘는 1류 위험물이니까 뭐 발생하? 산소 발생하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만나겠네. 그래서 BaOH2 수산화 바륨하고 산소 발생하는. 얘는 유독가스 아니죠? 조연성 가스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없는 거네요. 그래서 1번, 기억, 황린의 연소 반응일 때 뭐 발생했어요? 오산화인 발생했죠. 요거 유독가스. 그 다음에 황린과 수산화칼륨 수용액 반응 니은일 때 뭐 발생해요? 포스핀 발생했고, 디귿 아세틴 연소 반응일 때는 유독가스 안 발생했으니까 해당 없으면 적으시면 되고, 리을은 인화칼슘과 물의 반응 어떻게 되죠?
포스핀 발생했죠. 그래서 포스핀 적으시면 되고, 미음은 과산화발효가 물에 반응했을 때 산소 발생했으니까 그건 유독가스가 아니니까는 뭐예요? 그냥 해당 없으로 적으시면 되네요.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번 볼게요. 옥외 탱크 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 대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방유제의 면적 어떻게 됩니까? 면 8고 얼마야? 8만 제곱미터 이하네요. 8만 제곱미터 이하. 이하라고 쓰셔야 돼요. 반드시. 다음에 나예요. 저장 탱크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기준 했잖아요. 자, 요건 어떻게 되죠? 원래 10개 이하 방유제. 맞죠? 방유제, 하나의 방유제 안에 탱크를 10개 이하 또는 20개 이하 무제한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죠, 요거. 방유제 내의 5개 저장 탱크의 수. 그죠? 원래 10개 이하, 그 다음에 20개 이하 무제한인데, 자, 10개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인하점이 70도씨 미만일 때, 70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하고, 인하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10개 이하, 하나의 방유제 안에 10개 이하 저장할 수 있고요. 다음에 20개에는 뭐예요? 전체 모든 5개 저장 탱크 용량이 20만 리터 이하이고, and 뭐예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하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다음에 무제한인 경우에요. 인하점이 그죠? 200도씨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무제한이 되는 거죠. 결국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70도씨 미만이니까 몇 석유류만 돼요? 제1석유류하고 제2석유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20개 이하인 경우는 70도씨 이상 인하점이 200도씨 미만이니까 얘는 제3석유류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무제한인 경우는 인하점이 200도씨 이상이니까 몇 석유류? 제4석유류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방유제 내 5개 저장 탱크를 무제한 저장할 수 있는 경우를 쓰라고 하니까 이걸 쓰시면 되죠. 인하점이 200도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예요. 제1석유류 15만 리터를 저장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 탱크의 최대 개수를 했어요. 자, 제1석유류가 저장할 수 있는 최대 탱크 몇 개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10개 이하. 몇 개 쓰면 돼요? 10개 이하 쓰시면 되죠. 인하점이 70도씨 미만인 경우에 10개 이하만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제1석유류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1석유류가 인하점이 어떻게 됩니까? 21도씨 미만인 경우죠. 또 11번 풀어봤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불꽃 반응 시 보라색을 나타내는 제3류 위험물이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물로 되었을 때 그 물질에 대해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잘라볼게요. 우선 여기까지. 자, 불꽃 반응이 보라색을 나타내는 제3류 위험물 뭡니까? 칼륨이죠. K가 제1류 위험물의 과산화물로 되었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K2O2가 된 거죠. 그렇죠?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물과의 반응식이에요. 자, 어떻게 됩니까? K2O2가 뭐랑 반응이에요? 물과 반응을 하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H+, OH-, 얘는 K+가 되고, 인류 위험물이니까 얘는 물과 반응하면 뭐 생성되죠? 무기가산화물 분해되거나 물과 반응하거나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산소 발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과 반응하니까 당연히 산소가 생성이 될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뭐 돼요? 이렇게 결합하겠네요. KOH, 즉 수산화 칼륨이 생성되겠네요. 자, 반응식 쓰라고 했으니까 뭐 써야 돼요? 개수 맞춰야죠. 개수 맞춰야죠. 그러면 K 2개, K 여기다 2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H 2개 됐고 산소 볼게요. 산소 몇 개 있어요? 얘가 2개, 3개. 얘가 2개, 얘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2분의 1 쓰면 되겠네. 양변 2 곱해서 정수화시키면 2,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 1 쓰면 되겠네요. 바로 이거 되겠네요. 이거. 다음 두 번째요. 뭐예요?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식이에요. 자, K2O2가 뭐랑 반응해요? CO2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반응은 뭐 생성돼요? 당연히 산소 생성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적으면 되죠. 뭐 생성됩니까? K2CO3라는 탄산 칼륨이 생성이 됩니다. 자, 반응식 쓰라고 했으니까 뭐 맞춰요? 개수 맞춰야죠. K 2개, C 하나, 산소 부분 되어 있네요. 산소 몇 개 있어요? 여기 4개, 여기 3개, 4개. 그냥 아닌가? 잠깐만요. K2O2, CO2, K2CO3, 그 다음에 O2, K2, 그 다음에 C 하나, 그 다음에 O가 몇 개죠? 이게 4개. 여기는 3개, 여기 뭐예요? 5개 있네요. 어디다? 2분의 1 쓰면 되겠네요. 양변에 2를 곱하면 정수화되죠? 2,
1 되겠네서 요거 나오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다예요.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 바닥 미는 많이 나온다 했죠? 어떻게 된다 했죠? 제가 위험등급 1등급일 때가 얼마야? 1000제곱미터 이하. 그게 제일 1000제곱미터 이하. 그게 제일 많이 나온다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안 되는 거 뭐였어? 4류 위험물 중에 2등급에 해당되는 거 뭐야? 일석유류하고 알코올류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류 위험물 중에 원래는 10kg에 해당되는 거, 즉 제1종만 해당되는데 거기는 유기 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터로 들어간다. 그 두 개 기억하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는 무기 과산화물이니까 제1등급, 무기 과산화물이니까 이거는 위험등급 1등급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몇 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렇죠. 1000제곱미터 이하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쓰시면 됩니다. 요것만 다시 보겠습니다. 요거죠, 요거. 자,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 옥내 저장소에 하나의 저장 창고의 바닥 면적 어떻게 됩니까? 1000제곱미터 이하일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원래 위험등급 1등급. 그래서 인류 위험물 중에 아연, 과무 1등급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제3류 위험물 중에 1등급 어떻게 되죠? 칼라리 황린, 칼라리 황린까지죠. 그래서 칼라리 황린까지 해당되고, 그다음에 제4류 위험물에서는 1등급이 특수 인화물인데 2개 플러스 된다고 했어요. 일석유류하고 알코올류. 요걸 조심하라고 했죠, 요걸 좀 보시라고 했죠. 요거. 그다음에 5류 위험물은 원래 지정사항이 10kg일 때만, 1종일 때 10kg고 그게 말 그대로 위험등급 1등급인데 유일하게 같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들었어요? 유질이 들어갔다 해서 유기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터류가 여기 포함된다는 거. 그렇죠? 질산 에스터류 중에서도 3개만 뭐가 돼요? 1종이 되니까 그게 위험등급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해당이 없는데, 그리고 유기과산화물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얘는 1종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기에 들어갔다 해서 이 2개 주의하라고 했죠, 제가. 제6류 위험물은 당연히 1등급이니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2류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자, 2류는 원래요. 2등급하고 3등급밖에 없으니까 여기 해당이 없는 거죠.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및 지정수량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이거는 거저주는 문제.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황린 제3류 위험물 20kg. 됐죠? 다음에 칼륨 어떻게 됩니까? 제3류 위험물이죠. 그 다음에 얘는 몇 킬로그램의 지정수량? 얘는 10kg. 그다음에 질산이에요. 제 몇 류 위험물이요? 얘는 6류 위험물. 그리고 얘는 지정수량이 얼마 돼요? 지정수량이 3시경 됐잖아. 300kg. 그다음에 아조화합물은 몇 류 위험물이? 제5류 위험물이고, 그렇죠? 얘는 지정수량이 얼마입니까? 얘는 1종이 아니니까 몇 종이요? 2종이니까 100kg이죠. 100kg. 그다음에 이제 질산염류 제1류 위험물이죠. 그렇죠? 제1류 위험물. 그리고 얘는 지정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1류 한번 볼까요? 아연무가면 부지라 과다. 중간에 있네요. 50먹은 300kg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중요해요. 나이트로 화합물은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이 중에서 3개만 몇 류 위험물이에요? 요거만 먼저 얘기할게요. 제5류 위험물은 맞잖아요. 지정수량은요. 3개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제1종이니까 10kg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100kg라고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10kg 또는 뭐라고 써요? 100kg 쓰셔야 돼요, 100kg. 나이트로 화합물 중에 10kg인 거 3개 있죠. 뭐뭐 있어요?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트라이나이트로페놀, 그 다음에 테트릴. 얘 3개는 제1종으로서 지정수량이 10kg인 거 맞는데 나머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 제2종으로 100kg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답에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이에요. 지하탱크 저장소에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한 탱크 2기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탱크 상호 간에 유지해야 할 간격은 몇 미터 이상인지 답을 쓰시오라 했어요. 원래 지하탱크 저장소에 탱크 상호 간의 간격은 원래 몇 미터에서 이게? 원래는 1m잖아요. 1m 이상인데 만약에 탱크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일 때는 몇 미터 뛴다 했어요? 0.5m 뛴다잖아요. 그렇죠? 0.5m. 그래서 1m 이상이냐 0.5m 이상이냐 둘 중에 답을 선택할 건데 뭘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지정수량의 배수 알아봐야죠.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경유 2만 리터하고 휘발유 8,000리터예요. 자, 그러면 경유는 지정수량이 얼마입니까? 지정수량의 배수를 알려니까 경유의 지정수량으로 저장수량을 나누면 되잖아요. 경유는 얼마입니까? 제2석유 중에 비수용수니까 1,000으로 나누면 돼요. 1,000. 이건 1,000입니다. 이건 1,000리터고. 자, 휘발유는요. 제1석유 중에 비수용수량 200이죠. 200이에요. 200리터.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는
1000분의 2만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20 더하기, 여기는 하나, 둘, 40, 얼마예요? 60이네요. 지정수량의 배수의 합이, 여기서 계속 100 이하가, 아니, 100 이하에 해당되죠? 얼마 뛰어야 됩니까? 0.5m씩 뛰면 되겠네요. 이거는 0.5m 이상 간격을 뛰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경호 8,000리터하고 휘발유 2만 리터예요. 얼마로 나눠요? 8,000을 1,000리터로 나누죠. 그 다음에 휘발유는 200리터로 나눠요. 그럼 얼마입니까? 하나, 둘, 이거 없어지면, 8 더하기, 여기는요, 이렇게, 100이네요. 얼마 나왔어? 108. 지정수량 배수의 합이 100을 넘었으니까. 그쵸? 10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00을 초과하니까 얼마 뛰어야 됩니까? 얘는, 당연히 1m 이상은 뛰어야겠네요. 자, 마지막이에요. 다. 경유 2만 리터와 휘발유 2만 리터. 자, 얼마 나눠요? 1000 나누고요. 여기는 얼마 나눠요? 200리터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하면 20에다가 여기 계산하면 아까 얼마였어요? 100이었네. 그럼 얼마야? 120이네요. 당연히 100을 초과한 거니까. 얘도 몇 미터 뛰어요? 당연히 1m 이상 뛰겠네요. 보세요, 여기를. 요거죠, 요거. 메인이 요거죠, 요거. 지하저장 탱크를 2 이상 인접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얼마? 1m를 뛰는데 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 탱크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에 되는 0.5m 이상 뛴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수성 및 자연발화성 물질을 모두 쓰시오 그랬어요. 단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오 그랬어요. 자, 금수성하고 뭐예요? 자연발화성이에요. 금수성, 자연발화성. 발화성이에요. 자, 먼저 칼륨. 칼륨은 당연히 금수성 있죠. 그리고 모두 있어요. 자연발화성도 있죠. 법에서. 왜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은 공기 중에 수분과도 반응할 정도로 얘가 자연발화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칼륨은 금수성도 있고 자연발화성도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다음에 황리는요. 당연히 금수성은 없고 뭐가 있어요? 자연발화성이 있죠. 자,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은 뭐예요? 이거는 금수성도 없고 자연발화성도 없죠. 그렇죠? 다음에 나이트로 벤젠 역시 둘 다 없고 글리세린도 역시 둘 다 없죠. 그 다음에 수소와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이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거는 금수성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자연발화성이 없죠. 그래서 결국 자연발화성과 금수성 모두 있는 건 뭐예요? 칼륨이 되는 거예요. 칼륨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 금수성은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물질, 물과 접촉해서. 또한 자연발화성은 뭐야?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칼륨은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은 금수성이면서 뭐다? 자연발화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번이에요. 다음 위험물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써보겠습니다. 메틸알코올. CH3OH. 그렇죠? 이게 뭐와 만나요? 산소와 만나요. 자, CO 만나서 CO2 만들어지고 HO 만나서 H2O 만들어집니다. 개수 맞춰야죠. C, H 2개. 그렇죠? 4개, 2개. 여기 보니까 산소 2개, 4개 되고 산소 여기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 2분의 3 쓰면 되겠네. 양변에 얼마 곱해요? 2 곱하면 2, 3, 2, 4 되겠네요.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 자, 에틸알코올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C2H5OH죠. 이게 연소니까 산소와 반응하면 CO2하고 H2O 만들어지겠네요. 개수 맞추면 C가 2개, C 1개, 2 쓰고 H가 6개니까 일단 3 쓰면 되겠네요. 산소는 여기가 3개 있고 그럼 여기 몇 개 있어요? 4개 있으니까 전체 7개 있고 산소 하나 있으니까 일단 3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7번입니다.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을 화학식으로 쓰시고 거저 주는 문제죠. 자, 제1종 분말 소화약제 뭐죠? 탄산수소, 나트륨. 어떻게 NaHCO3 쓰시면 되고. 다음에 제2종 분말 소화약제 탄산수소 칼륨 KHCO3. 그다음에 제3종 분말 소화약제 인산 암모늄이죠. NH4 주의하라 했죠. H2PO4가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18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다음과 같은 5개 탱크 저장소에 대하여 다음의 물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R은 3m고, 그 다음에 L은 20m입니다. 자, 먼저
탱크에 뭘 구해요? 용량을 구해요. 용량. 자, 용량은 어떻게 되죠? 전체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면 이렇게 용량이죠. 자, 그때 탱크의 공간 용적 얼마나? 10%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통형 탱크에 종형으로 된 탱크의 공식은 어떻게 되죠? 내용적은 어떻게 하죠? 내용적은 파이 R 제곱 L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이 곱하기 R이 얼마예요? 3이죠. 3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L이 얼마예요? 20. 20을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 계산하면 여기 있네요. 이거 리터로 환산하면 56만 56486.68리터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내용적이죠. 자, 그러면 용량은 내용적에서 뭘 빼는 거죠? 공간 용적. 공간 용적이 10%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0%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공간 용적이 56,448.67리터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용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내용적에서 뭘 빼요? 공간 용적을 빼는 거죠.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야? 50만 8,938.01리터가 나왔네요. 자, 얼마 나왔어요? 용량이요? 50만 8,938.01리터가 나왔네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나와보겠습니다.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요.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용량이 얼마냐? 50만 리터 이상일 때는요. 당연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기술 검토를 받아야 된다. 어떤 걸 받냐면은 말 그대로 집안, 기초, 그다음에 탱크 본체, 그다음에 소화 설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탱크 용량이 얼마예요? 50만 8,938.01이니까 50만 리터 이상이니까요. 당연히 기술 검토를 어때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 다음에 다예요. 완공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쓰시고 그랬어요. 이 완공 검사라는 건 뭐예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뭘 설치하죠? 제조소 등을 설치하죠. 등을 설치했을 때 그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어떻게 검토받는 거죠. 검토받은 다음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검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완공 검사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5개 탱크 저장소는 어떻게 돼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제조소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사용하려고 뭘 받아야겠어요? 당연히 완공 검사를 받아야 된다서 이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라예요. 정기 검사를 받아야지 쓰시오 하는데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5개 탱크 저장소인 경우 몇만 리터? 50만 리터 이상의 탱크에서는 뭘 받아야 됩니까?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기 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해설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뭐죠? 기술 검토 받아야지 볼게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쓰시오 그랬죠. 두 번째 점이에요. 다음의 제조소 등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 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무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에서 첫 번째가 뭐냐? 지정 수량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 관련해서는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술 검토 받아야 되고요. 지정 수량 1000배 이상의 제조소 일반 취급소요. 두 번째, 5개 탱크 저장소예요. 저장 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 또는 안반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당연히 한국소방기술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기술 검토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항을요? 위험물 탱크의 기초, 집안, 탱크 본체 및 소환 설비에 관한 사항. 그래서 여기는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 검토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완공검사 볼게요. 완공검사. 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 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의 제조소 등마다 시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법 규정에 따른 기술 기준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해서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뭐예요? 제조소, 즉 5개 탱크 저장소니까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완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써놨죠?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 등에 해당하므로 완공검사 받아야 된다. 다음에 이제 정기검사예요. 정기검사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정기검사.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위협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의 관계인은 맞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 등이 규정에 따른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정기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19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무릎에 답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가. 운송 책임자가 운전자를 감독 또는 지원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로 쓰시오 했어요. 단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오 했어요. 자, 먼저 기호.
운송 책임자가 어떻게 돼요? 운전자를 감독 또는 지원하는 방법이에요. 기억. 이동 탱크 저장소에 동승한, 이거 맞는 거예요. 이동 탱크 저장소에 동승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감독 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또한 니은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감독 또는 지원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감독 또는 지원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건 약 두 가지입니다. 운송 책임자가 운전자를 감독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뭐야? 동승하는 경우. 두 번째 뭐? 사무실에서 어떻게 한다? 감독 지원하는 거. 요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뭐 부득이한 경우, 뭐 GPS로 감독 지원한다. 말 틀렸고요.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따라다니면서 감독 지원한다. 틀렸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든가 어디서 합니까? 동승에서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기억, 디귿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예요. 위험물 운송 시 운전자가 장시간 운전할 경우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 기호로 쓰시오. 결국 뭐야? 한 명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단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으면 쓰시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운송 책임자가 동승한 경우 어떻게 해요? 한 명으로 운전할 수 있죠. 이거. 다음 두 번째, 제1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운송 책임자가 운전자가 몇 명? 한 명이 운전할 수, 이것도 맞는 경우. 다음 세 번째,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를 운반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 한 명으로 운전이?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다음 네 번째, 리얼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이것도 한 명 이상으로 운전이 가능하죠. 한 명이. 그래서 다 맞는 경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얼. 그래서 특히 이 니은하고 디귿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두 문자 따드렸어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거는 2, 3탄 어떻게 됐어요? 4특 제외. 그렇겠죠. 3탄 4특 제외. 그래서 제2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한 명으로 운전할 수 있고 제3류 위험물 중에는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만 운반하는 경우에만 뭘 할 수 있어요? 한 명으로 운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류 위험물은 특수 인화물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한 명으로 운전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제1석유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다 볼게요. 위험물.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 운송 시 이동 탱크 저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골라 기호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이동 탱크 저장소에 비치해야 되는 거. 첫 번째, 기억,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 이거는 어떻게 돼요? 완공검사가 완료가 되면 배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동 탱크 저장소를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서 제조했잖아요. 그 제조한 이동 탱크 저장소를 내가 사용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완공검사를 받아야죠. 당연히 얘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뭐야?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게 필요한 거죠. 비치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니은 정기검사 확인증까지는 어떻다?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디귿 설치 허가 확인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위험물 안전 카드는요.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무조건 뭐에 대해 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비치하지 않는 게 뭐 있어요? 좀 덜 위험한 거. 그게 뭐냐? 제1류 위험물서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원래는 다 위험물 안전 카드를 비치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어느 것만요? 알리가 쌈 싸먹고 똥, 요 5가지는 어떻다? 위험물 안전카드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 5가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위험물 안전카드를 비치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 중에 뭐예요? 특수인화물하고 제1석유니까 여기에 해당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물 안전카드를 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답은 기억과 리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해설 좀 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운송 책임자가 운전자를 감독 또는 지원하는 방법 있죠? 요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운송 책임자가 이동 탱크에 동승하여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또 하나는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하여 별도로 별도의 사무실에서 뭐한다? 대기하면서 이행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법에서 정해준 게. 다음에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 한 명으로 운전이 가능한 거. 요 2번이요. 2번. 자, 위험물 운송자 한 명으로 가능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운송 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한 명으로 운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이거는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만 해당되죠. 다음에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 제외한 거. 그래서 2, 3탄 4특 제외. 요거는 어떻게 한다? 한 명으로 운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송 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 취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 한 명으로 운송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공검사 합격증 요거 시도지사는 제조소에 가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 등이 제조소 법 규정에 따른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 인정되는 완공검사 합격증을 고부해야 된다. 그 결국 어떻게 된다? 허가와 관련해서 완공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완공검사 합격증을 어떻게 된다? 필요한 거죠. 다음 두 번째, 위험물 안전카드 어떻게 됩니까?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당연히 위험물 안전카드를 위험물은 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좀 덜 위험하다는 거는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휴대해야 되는데 요거죠. 요거 파란 것이 알코올류, 이석유류, 삼석유류, 제사석유류, 동식물류는 어떻다?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하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요 정도 알리가 쌈 싸먹고 똥 싼 거는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허가와 관련하여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동 탱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이 필요하고 다음에 두 번째, 운송과 관련하여 안전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위험물을 운송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 안전카드가 필요하다 해서 이 두 가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죠. 좀.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에 대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제1위 위험물이죠. 자, 먼저 물과의 반응 시 어떻게 됩니까? Mg가 뭡니까? H2O랑 반응을 하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가 Mg랑 붙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Mg OH2가 되고 뭐 발생해? 수소 발생하겠네요. 자, 반응식수라고 했으니까 뭐 맞춰요? 개수 맞춰야죠. 자, Mg, O가 2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H가 4개, H가 2개, 4개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그렇죠? 다음에 나예요. 염산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그랬어요. 써보겠습니다. Mg가 뭐랑 반응해요? 염산과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여기는 Mg의 E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 2개를 버리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MgCl2하고 뭐 발생합니까? 수소 발생하겠네요. 자, 계속 맞힐게요. Mg, Cl2 여기 있으면 여기도 H2까지.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 다예요. 위험 등급을 쓰시오. 자, 1류 위험물 어떻게 됩니까? 크게 세 덩어리. 황저우, 철근마, 인고. 그렇죠? 위험 등급 어떻게 해요? 누두도 3등급. 이거는 3등급이 되겠네, 마그네슘. 다음에 질은 몇 미리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과 몇 미리 이상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은 위험으로서 제외한다 그랬죠? 몇 미리죠? 2미리죠? 2mm.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